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밀떡에서 나눠볼 이야기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그렇죠. 이걸 레이더라고 부른다고요? 레이더. 예. 자, 오늘은 이 차세대 전략 스텔스 폭격기 이게 미국에서 비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공개를 아예 해버렸어요. 어허. 11월 1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침 7시에 이륙하는 것도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공군기지 한 동쪽으로 조금 더 가죠.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8시 반에 착륙하는 것도 공개가 돼서 이걸 이제 일부러 공개시킨 거죠. 그렇죠. 거의 공식적으로 날아가는 걸 공개하는 건 최초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레이더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네. 같아요. 뭐 특히 우리 밀떡들은 더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우선 미국의 모든 지금까지의 항공 기술을 영혼을 갈아서 이제 거기에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가? 물론 뭐 CG도 많이 나왔고 그 스펙들도 많이 또 이야기되지만 정확하게 공개적한 거는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다 봤던 게 그래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B2랑 사실 외형이 거의 비슷했어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네. 사실은 너무도 많이 달랐어요. 이게 이제 다른 네네. 거야. 그죠. 우리 정 작가님은 그냥 가오리 비슷한데? 나르는 가오리네. 까맣네. 뭐 이 정도 생각했었는데. 스텔스가 저렇게 생겼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많이 달랐다. 네. 상당한 선진적인 기술이 들어간 거고 외형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 난 아직도 기체가 구별 못하거든요. 네. 저도 안 되죠. 그래요? 네. 후미를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요. 그 좀 더 단순하죠. 네. 호의 뭐 암수 정도 구별해도 될까요? 가오리. 네. 호도 그 암놈이냐 순놈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 그렇죠. 네. 난 그건 구별 못하는데. 홍어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상당히 작아요. B2보다 작아요? B2A보다 상당히 작다고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어느 정도 차이날 정도로 상당이라면 작다. 완전 티날 정도로? 그렇죠. 그 두 기체가 비교가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떠 있거나 하는 사진이 있다면은 비교가 지금 그런 공개도 안 됐지만은 비교가 정말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작고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게 이렇게 작어? 원래의 전략 폭격기의 가장 큰 거는 폭장량이죠. 훨씬 많이 폭장량 세계 최대가 뭐냐 또는 항속거리로 세계 최고가 뭐냐 그렇죠. 이걸 갖고 뭐 항속거리로는 B-52H가 지금까지 기록을 세우고 있고 폭장량으로는 B-1B가 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의 전략 폭격기 3총사이고 B-2A는 그거보다는 조금씩 다 내려가지만은 어찌됐든 무급유로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스텔스로 간다. 그러니까 적성국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그 모든 게 다 탁 돼 있는 게 B-21, 그러니까 B-21이라는 얘기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라고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왜 이렇게 작어? 그럼 일단 폭장량은 폭이지. 그렇지. 옛날에 그 F117A인가 FA117인가요? 최초의 스텔스 전 F117이죠. 네, 그것도 사실 미사일 2발이었잖아요. 폭탄 2발. 근데 이제 방공망을 뚫을 수 있으니까 그걸 희생했던 건데. 그건 뭐 공격기 수준이고 그거보다 상당히 크고 뭐 내부 무장창이라고 그러죠. 내부 웨펀베이도 훨씬 더 큰데 문제는 그러니까 작아졌다는 건 폭장량에서는 그동안 떠돌았던 소문들을 채울 수가 없는 게 되죠. B-2A에는 비할 바가 또 아니고. 근데 같은 스텔스인데 왜 이런 개념일까라고 의아스럽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항전 장비나 센서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6세대용이구나. 물론 뭐 그 전에 많이들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 기체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많은 무인 전략 폭격기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100대를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B-2A도 워낙 천문학적인 그런 그 단가 때문에 21대밖에 양산을 못했는데 무려 100대를 양산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작고 더 싸게 만들지만 하이 퀄리의 그런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결국 멈티 기능이 들어가는 그게 핵심이겠네요. 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휘기 역할을 한다라고 치면 폭장량은 일정 수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많이 포기할 수 그럼 있죠. 뭐 무인 폭격기에다 실어서 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휘기가 되고 무인 폭격기가 이렇게 뭐랄까 편대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걸 그냥 거대한 하나의 그냥 전략 폭격기로 보자면 그렇죠. 폭장량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방공망을 뚫고 일단 그 유인기가 들어가서 한번 공격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무인기가 쫙 간 들어간다. 다음에 완전 이제 하고 그 더 너머에 완전 제공권까지 장악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할배 B-52H 그런 애들이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원래 이 B-21 레이더가 나올 때 이걸 뭐가 대체하느냐. 근데 바로 이 교체 기체가 네. 당연히 할배 중에 할배인 B-52H인 줄 네.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B2A와 B1B. B1B는 생각했어요. 근데 B1B와 B2A를 교체를 하기 위한 기체다. 그러면 B-52H가 바로 무슨 역할이냐. 엄청난 폭장량을 갖고 세계 최대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니까 그 전략 폭격기로 대공권이 제압됐을 때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도배해버리는 폭탄으로 응징 보고를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핵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일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는 거죠. 이 B-21의 목표하는 바가 뭐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거고 2차 세계대전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폭격기 중에서 작고 폭장량도 적지만 5대 이상인 거하고 네. 큰 거 한 대하고 어떤 게 더 효율이냐. 당연히 부등호가 작지만 5대 여러 이상인 대가 거 있는 게 같거든요. 그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멈티가 들어가고 이게 약간 합체 로봇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 전체적인 전략 폭격기 패키지 군단에서 거기에 조기 경보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진짜 패키지로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기체 하나, 그러니까 레이더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역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무인기랑 세트가 되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기체들하고 또 세트가 되면 와 이게 방어한 입장에서 되게 골치 아픈 게 운 좋게 이 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냈어. 그래서 막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유인기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무인기 하나 떨어뜨려봤자 그냥 위치만 발각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하나 변화되는 조짐 중에 하나는 원래는 2032년부터 실전 배치를 하면서 2031년쯤부터 B1B부터 이렇게 축차적으로 퇴역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지더라고요. 그걸 볼 때는 트럼프를 의식한 거 아닌가. 오늘 이상하게 트럼프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 아저씨가 갔을 때 또 이거 기체 단가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게 왜 필요하니? 뭐 이렇게 나올까봐 미 공군 지금 미 합참 의장이 공군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것 같고. 근데 그럴 정도로 어떠한 수준의 기술적인 그 완성도는 거의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신 있으니까 에드워드 공군 기지와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의 그 팜데일에 있는 플랜 42 기지에서 뜨는 것까지 플랜 42면은 상당한 그 보안이 있는 정말 비닉 기체들만 개발하는 데거든요. 그런데도 공개하고 있는 거 보면 미군 그 공군기지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세요? 미 공군기지는 에드워드 공군기지는 직접 갔고요. 미 공군기지는 정말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가슴을 좀 웅장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고는 있죠. 주요 기지는. 출입문 게이트 그 패스워드도 알고 계실 것 같아 왠지. 잠깐 딴 얘기로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B-21 레이더는 획기적인 전략 폭격기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중국의 전략 폭격기라고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H-20. 얘가 또 이제 입지가 좀 그래요. 얘 나오자마자 낙동강 오리에 될 가능성이 짙어요. 왜냐하면 좀 더 차원이 다른 기체는 미국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1은 무기로 치면 멀리 쏠 수 있는 날카롭고 잘 맞는 화살 같은 거고 B-52는 이 화살에 맞은 사람이 해롱해롱거릴 때 뚝배기를 깨러 가는 뭐 도끼나 철퇴 같은 거네요. 한 방울 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략 핵
전력 중에서 그 삼축 체계, 예. 삼축 체계 자꾸 나오는데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예. 그 핵 트라이앵글 전략의 한 축인 전략 폭격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이 11개 폭격 비행대대가 각각 유지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2030년대가 넘어가서는 지금 B-21 레이더와 B-52H 이 두 개가 주력으로 운영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B-52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100년이 아니라 100년도 넘게 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100년 채우고 네. 물러난답니다. 2050년 퇴역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는 실전 배치된 지 90년 만에 이제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면 뭐 가성비 좋다라고 얘기해야죠. 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한 세기를 농담이 커버하는 거잖아요. 이제 B-52에 관한 농담이 3대가 같이 타는 그럴 수 같이 있지. 타본 폭격기란 얘기인데 3대 이상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 예. 네. 증손자까지.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가지는 그 무기적인 의미는 뭐 이제 두 번 다시 말 안 해도 그렇죠. 뭐 아실 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작아졌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만들어져서 비행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으니까 그럼 이 아이를 잡기 위해 혹은 이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운터 스텔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그렇죠. 중심에 서서 그걸 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은 L밴드 기반의 에이사 레이더로서 오히려 서방권이 더 앞서가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또 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치면 창이 아주 많이 앞서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스텔스를 가지는 이 그러니까 미군의 파워라는 것은 이게 점점 더 그 영향력이 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미군은 팍스 아메리카를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그 군사력을 뭐 초격차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초격차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 노력을 네. 할 거예요. 네. 하는데 다른 나라도 무심하지 못하게끔 쫓아가려고 하는 형국인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각 무기 체계마다 그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어떤 위치보다는 이러한 거 전략 폭격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 거기에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한번 더 깊이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쥐도 모르는 새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이런 표현은 너무 섬뜩한 상상이긴 합니다만 미군이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 뭔가 전쟁이 벌어지거나 도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반도가 전장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래서 만에 하나 버튼 하나를 예를 들면 북한에서 누르거나 중국에서 누른다면은 인공위성으로 적외선 탐지로 바로 탐지가 되거든요. 그럼 탐지하자마자 부스터 단계에서 요격이 들어갈 거고 요격과 동시에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ICBM, 와서 응징보고를 하러 온다는 거 아니야. 응징보고하고 그러한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각각의 초격차가 벌어지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고 있다. 뭐 ICBM 그 이야기할 땐 또 다르게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략 핵폭격기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참 이제 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쟁 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뭐 이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참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 싶은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뭐 국방정론 우리 박찬준 위원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자주국방이라는 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멈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저기서 계속 혼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멈티. 그러니까 이제 유무인 복합 기술인 그렇죠. 거죠. 예. 유인기가 지휘기가 돼가지고 그 무인기들을 지휘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들은 각각의 유인기가 할 수 없는 또는 할 것을 대신해서 앞서 나가서 어떤 그 무인기가 하고요. 그리고 유인기가 할 수 있는 공격 능력도 충분히 그렇죠. 무인기가 갖고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되는 거고 이것들을 이것이 이제 AI 기반 기술과 합쳐져서 진정한 멈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입니다. 예. 기술 발전이라는 게 아차하면 진짜 뒤처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도 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눈에 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계속 성과물이 나오면 더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물 밑에서는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네. 있다. 고행커님 말씀대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P-21, 그러니까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뜨고 내리고 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게 나올 거야.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이미 나왔어.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저희가 잠시 해봤는데 더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